자, 이번 강의에서는 전번에 이제 배열에서 배열에서 다 배웠는데 배열과 이 포인터를 연관시키는 이런 쪽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자, 예를 들어서 2차원 배열 int m33 이렇게 하면은 삼행삼열의 이제 정수로 구성된 삼행삼열의 배열이면서 2차원 배열이면서 그 전체 배열의 이름을 m이라고 짓는다. 이제 이런 의미라고 그랬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이런 2차원 배열을 저장하는 메모리에 저장할 때는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전번에 설명했듯이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2차원적으로 그리지만 컴퓨터에는 이렇게 2차원적으로 저장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저장하는 방법이 이렇게 저장, 이제 행 단위로 한 행 한 행을 이렇게 적어서 행 단위로 저장하는 방법. 왜냐하면 메모리는 1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2차원 배열을 우리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장이 안 됩니다. 그림이. 그래서 1차원 배열로 바꿉니다. 1차원 배열로 바꾸는데 행을 가지고 행 단위로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행 우선 방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로우 메이저 오더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컴퓨터는 이걸 이제 컬럼 단위로 컬럼 메이저로 하는 게 있어요. 컬럼 메이저로 하면은 이 컬럼 열 단위로 저장하는 거죠. 즉 M00, M10, M20, 그 다음에 M01, M11, M21 이제 이런 식으로 행을 한 시리즈로 해서 단위로 해서 저장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인 대부분의 컴퓨터는 로우 메이저 행 우선으로 저장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1행 먼저 저장, 그 다음 2행, 3행 이런 식으로 메모리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걸 우리가 먼저 행이라고 그러고 요걸 우리가 컬럼 열이라고 그러죠. 자, 이럴 때 이 배열을 선언했을 때 그래서 int m 아까처럼 33 이렇게 이제 2차원 배열을 선언했다 그러면은 배열 이름 m은 시작 그 배열의 시작 주소랑 같습니다. 그래서 m0는 실제로 배열 값은 2차원으로 표현되지만 각 배열의 주소는 그 저차원들 즉 2차원 배열에서 1차원이나 그냥 아무 차원도 안 되는 표시되는 m 갖고 표시되는 건 다 주소예요. 그래서 m0도 1차원이니까 주소입니다. 그럼 m0는 무슨 주소냐? 이 m1행을 시작하는 1행 시작 주소예요. m1은 2행의 시작 주소 두 번째 행, m2는 세 번째 행의 시작 주소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주소가 모여 있는 시작 주소를 m이 배열의 이름 m이 이제 그걸 가르친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m0는 1행의 시작 주소 m1은 그래서 m에다가 하나를 증가시키면 요건 이걸 가리치. 이거는 그래서 m1하고 같아요. 두 걸 증가시키면은 m2가 되고. 그런데 이제 이 주소 개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요건 m1 주소랑 같고 요건 m2 주소랑 그러면 m은 요 전체 배열의 시작 주소예요. 그래서 그 m은 m0랑 같으면서 이거랑도 같고 실질적으로는 또는 m00의 시작 주소하고도 같아요. 사실은 처음 시작은 같지만 동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 나중에 보세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걸 쓰는 것보다는 1행을 갖고 놀 때는 m0를 가능하면 사용하고 2행의 원소를 액세스할 때는 m1을 가지고 놀고 3행을 가지고 놀 때는 m2를 가지고 동작시키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배열을 선언했을 때 다차원 배열을 선언했을 때 그 차원보다 작은 차원의 모든 변수들은 다 주소다. 그리고 그 차원에 딱 맞게 기술된 거는 그 엘리먼트의 값이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다차원 배열에서 그래서 M33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쫙 나열했을 때 1차원적으로 자, 이렇게 1차원적으로 나열하면은 이 컬럼 요 이제 컬럼 열의 개수만큼 잘라서 들어가요. 10, 20, 30의 한행 40, 50, 60 한행
70, 80, 90 한행 이렇게 자기가 자동적으로 잘라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컬럼의 개수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이건 3행 3열이 나옵니다. 자, 이거 이제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돼요. 10, 20, 30 이렇게 하는 게 보기 편하, 인식이 편하죠. 40, 50, 60 그 다음에 70, 80, 90 이렇게 선언해 주는 게 실질적으로 또 보기 편하죠. 그리고 이게 1행, 2행, 3행을 이렇게 구분해 주는 게. 자, 그래갖고 M을 찍어라. 그러면 얘가 이제 저장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9개 2차원 배열인데 로우 메이저 행 우선으로 저장한다 그러면 이게 M0가 여기를 가르치고 있고 이게 M0예요. 그 다음에 M1은 두 번째 로우의 시작 주소, M2는 세 번째 로우의 시작 주소죠. 그래서 M은 또 여기를 가르치고 있고 요 시작 주소. 그래서 M을 찍어 보면은 어떤 메모리상의 주소가 나오는데 1245020 이렇게 나와요. 자, 근데 M0 주소 또 똑같죠. 그래서 M0도 M도 여길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죠. M1은 요 정수가 3개가 됐으니까 12만큼 증가한 주소예요. 그래서 1245032 12만큼 증가했죠. M2는 이제 또 여기서 12만큼 증가하니까 1245044 이제 이렇게 찍죠. 자, 그러면 M00의 주소를 찍어라. 이거 보면 M0랑 같죠. 1245020 요거랑도 같고. 그 다음에 M10의 주소 요거는 이제 M10 주겠죠. 요거의 주소는 1245032 요거랑 같죠. 얘는 이거랑 같죠. 그 다음에 M2의 제로 주소는 1245044 얘랑 같죠. 그래서 각 주소를 찍어 보니까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프로그램 돌면서 M+1을 한번 찍어보라 그러세요. 얼마를 찍을 건가. 그 다음에 M0 플러스 1을 찍고 그 다음에 M0 플러스 2 이걸 한번 찍어보세요. 얼마를 찍을 건가. 그 다음에 M2를 찍고 M2 플러스 1 이걸 찍어보고 이러면 어떤 값을 찍나 한번 여러분 찍어보세요. 그럼 얼마만큼 증가한 값이 찍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M 플러스 1을 찍으면 M은 여기 있지만 M 플러스 1은 여기를 가르치게 됩니다. 즉 M1하고 같아질 거예요. 여러분들 요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스스로 한번 요건 어떻게 되는 건가, 주소값이 어떻게 증가하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보는 스스로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차원 배열과 이 포인터 연산 같은 걸 연관시켜 보면은 아까 다 얘기했지만 M에 대한 연산의 의미를 한번 파악해 보면 M은 M00의 주소하고 같다. 즉 00가 들어있는 주소 요건 M이면서 M0하고 같은 거 M이. 그 다음에 M 플러스 1은 요 M1의 주소랑 M1과 같아져요. 그래서 M 플러스 1, M 플러스 2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M 플러스 2는 요 M2가 되고 요건 여기 세 번째 행의 시작 주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건 뭐가 될까? M0의 플러스 1은 뭘까요? M0 플러스 1은 M0가 이걸 가르치고 있고 M0는 자기가 연산 동작할 수 있는 범위가 여기예요. 그 행에서 놀아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잘 보면 돼요. 요것은 어디서 동작 범위일까? 요 주소가. 요거는 요 행 단위의 주소예요. 그래서 그 행에서 하나를 증가시키면 여기를 가르치게 돼 있어요. 요거는 이제 M0 플러스 1이죠. 즉 이거는 또 뭐랑 같냐? M01의 주소가 돼버리는 거죠. M01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은 M0의 주소의 플러스 1 이건 뭐가 될까요? M0의 주소의 플러스 1. M0가 주소인데 그에 또 주소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이 주소를 붙이는 개념은 동작 범위가 이제 주소를 붙이는 거에 따라 다 달라져요. M0가 돼버리면 요 주소는 동작 범위가 여기예요. 근데 M0의 주소가 돼버리면은 동작 범위가 여기로 됩니다.
전체가 돼버려요. 한 단계 더 확장되는 개념이에요. 주소가 확장되는 게. 그래서 M0에다 플러스 1을 하면 요 행 단위로 넘어가 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M0에 플러스 1은 요 M1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면 M2에 주소에 플러스 1을 하면 뭐가 될까요? M1을 봅시다. M1의 주소 1. 그럼 M1은 범위가 여기지만 M1에 주소를 붙이면 이 전체가 돼버려요. 얘도.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를 해버리면 이건 M2가 돼버립니다. 즉 이게 돼버린다는 얘기죠. 문제인지 알겠죠? 자, 근데 M이라는 거, 자 M 플러스 1을 하면은 M은 동작 범위가 여기입니다. 이 전체 배열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하나 증가할 때마다 플러스 연산을 시켜버리면 행 단위로 증가를 해버려요. 그래서 M 플러스 1은 요 M10의 주소, 즉 M1하고 같습니다. 그럼 M 플러스 2는 M2하고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M 플러스 1은 뭘까? 요 M에다 주소를, 그럼 이게 동작 범위가 더 확대된다는 얘기죠. 즉 이 전체가 한 단위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전체 단위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연산 동작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M에다 엔드마크 주소와 확장해서 1을 더하면은 M 플러스 1은 여기였지만 엔드 M 플러스 1은 요 전체를 끝나고 요 마지막에서 다음 시작 주소 여기를 가르치게 돼 있어요.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주소가 들어가는 포인트, 주소 개념에 또 주소가 하나씩 붙었다 그러면 연산 동작, 그 주소의 플러스 마이너스 포인터 연산 동작이 달라진다는 개념을 이해하시라는 얘기예요. 즉 요거는 요 자기가 노는 범위가 행 단위이기 때문에 여기서 증가시키면 그 행 안에서 증가가 되지만 주소가 그 M은 이 전체 동작에서 그래서 그 전체가 한 단위이기 때문에 여기다 플러스를 내버리면은 행 단위로 나가요. 이렇게. 요 전체가 자기 동작 범위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다 또 이걸 붙였다 그러면 요 전체가 한 단위가 되고 동작 범위는 이제 요것들의 뭉치를 단위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n 주소에 그 또 주소화 시키는 게 그 연산 동작에서가 달라집니다. 연산 동작에서 그 단위 동작 한 번에 플러스가 일어나고 한 번에 마이너스가 일어나는 그 한 번에 일어나는 동작 단위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라는 얘기죠. 이해하겠죠? 혹시 요건 뭐 배열에서도 잠깐 다뤘는데 그 이해 못하면 다음에 질문하세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요게 M33 이게 초기화 이렇게 시켜주고 M 플러스 1 M 플러스 M을 찍어보니까 아까처럼 1, 2, 4, 5, 0, 20 나왔죠. 자, M 플러스 1을 찍으면 뭐가 될까요? M 플러스 1은 요 아까 M은 동작 범위가 요게 동작 범위죠. 그래서 M 플러스 1 하면 M1, M1으로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M1이 돼버리면은 요 세 개 단위로 이제 잘라질 때 여기를 가르치게 되죠. 그러면 4, 4, 4, 12가 증가하죠. 그래서 1, 2, 4, 5, 0, 3, 2가 돼버려요. M 플러스. 그럼 M 플러스 2도 또 12 증가하고 M0도 M하고 같았죠. 요거는 M0 근데 M1은 요거랑 같을 거예요. M 플러스 1하고. 그래서 1, 2, 4, 5, 0, 3, 2가 찍히죠. M2는 M 플러스 2하고 같아서 이렇게 찍히죠. 이제 알겠죠? 그리고 이런 것도 한번 해보세요. 이거 M0가 어떻게 되나? 그리고 달러 M0 and M0 플러스 1 이걸 또 한번 찍어보세요. 이런 것들 값이 어떻게 변하나 이런 게 여러분들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포인터를 이용하면은 배열 원소를 방문해서 저희가 덧셈을 한다든지 뭘 찾는다든지 할 때 이제 포인터를 이용하면 굉장히 편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무슨 함수냐면 행의 평균을 구하는 이제 그 함수인데 여기는 2차원 배열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2차원 배열 선언할 때 행 넘버는 빠져도 안 써도 좋지만 이 열의 수는 반드시 적어야 된다고 그랬죠. 한 개 행이 몇 개로 이루어지는지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야 행의 수가 결정돼 버리기 때문에 전체 원소 수를 가지고. 그래서 행 수는 안 적어도 좋지만 이 열 수는 반드시 적어줘라. 컬럼의 수는. 요거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int 두 개 2차원 배열과 정수 하나를 매개 변수로 갖는 함수인데 포인터를 두 개 이렇게 선언했죠. 인티저 포인터, sum은 0.0으로 선언해주고, 자 그래갖고 처음에 가르칠 때에는 특정 행을 정해주고 그 행의 시작하는 원소의 주소를 포인트에 넣어줬죠. 포인트에 저장시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주소는 그 어떤 특정 행의 마지막 주소는 열만큼 가면 되죠. 그 컬럼스만큼. 그래서 R이 이제 몇 번 R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요 R이 정해지면은 요 R을 주는 거니까 R 행의 마지막 거죠 이게. 그래서 마지막에 주소를 엔드 포인트에다 집어넣어주고. 자 그래서 P가 엔드 포인트보다 작은 동안은 계속 그 P의 내용하고 썸하고 더하고 그리고 나서 포인터를 증가시켜라. 그러니까 뭐 내용하고 썸하고 먼저 더한 다음에 이제 포인터 증가시키. 이렇게 포인터를 가지고 하면 배열 인덱스 안 써도 돼요. 이 P를 각 P의 주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그 마지막에 이게 while 루프가 끝나고 나면은 그 썸을 컬럼의 수로 나눠 버리면 평균을 구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썸을 나왔으면 썸을 일단 리턴해라. 그러니까 일단 썸을 리턴을 해주면은 이제 평균을 구하는 거죠. 이게 썸으로 컬럼으로 나눈 걸 리턴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평균을 구하는 거. 그래서 이 어떤 특정 행의 시작 주소를 P에 넣고 그 특정 행의 마지막 주소를 end P에 넣어가지고 그걸 while 루프를 돌면서 이 행의 평균을 구하는 함수죠. 그 다음에 이 전체 평균을 구하라. 자 그러면 전체 평균을 가면 이걸 행을 하나씩 방문하면서 더해가지고 전체 원소 개수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get total average를 구하려면 전체 2차원 배열 전체를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래갖고 시작 포인트, 엔드 포인트 똑같이 잡아가지고 이제 이 시작 포인트에는 요걸 넣어주고 마지막에는 그 로우 개수에 빼기 1한 게 이제 로우 개수, 이 행의 개수가 나오겠죠. 행 넘버. 그 다음에 컬럼 수는 똑같고. 자 그래가지고 마지막 주소가 되죠 이게. 그래갖고 while 루프를 돌면서 똑같이 아까처럼 다 덧셈해서 이제 다 덧셈을 한 다음에 그 썸을 전체 이 행의 개수 그 다음에 열 개수를 곱한 걸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썸은 썸 나누기 로우스 곱하기 컬스 요거 이렇게 되죠. 근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복합대입 기호를 쓰니까 이거 괄호 안 쳐도 편해져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쓰려면 요걸 괄호를 쳐줘야 되죠. 그래갖고 이제 리턴 썸을 해주면 전체 원소의 평균이 되죠. 이해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보이드 포인터라는 게 있어요. 이 보이드 포인트라는 게 여러분들 보이드라는 건 뭔가 없다는 거죠. 매개 변수가 없을 때도 보이드 써주고 그 반환형이 없을 때도 보이드 써 비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보이드 포인터라는 개념은 순수하게 메모리의 주소만 가지고 있는 포인터예요. 즉 요 보이드 포인터를 하나 선언하면은 이 포인터는 주소를 저장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얘가 가르치는 곳에 있는 내용이 그게 어떤 타입인지 몰라요. 타입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수를 가리키고 있는지 더블을 가르치고 있는지 문자를 가르치는지 플로트를 가르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정해지지 않은 포인터가 보이드 포인터예요. 즉 가리키는 대상물에 대한 타입은 아직 정해지지 않게 돼 있다. 그래서 선언할 때 보이드 포인트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선언은. 자 그래서 보이드 포인트의 내용을 액세스하는 거 이거 오류입니다. 이거 안 나와요. 왜 오류가 나올까요? 보이드 포인트가 주소긴 주소인데 이게 가르치는 것이 인트인지 캐릭터인지 뭐 플로트인지 더블인지 구조체인지 전혀 잡혀 있질 않아요.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의 내용을 해라 하는 건 내용이라는 건 이미 그쪽에 가리키고 있는 곳에 저장된 쪽에 이 데이터가 어떤 타입인지 알아야 내용을 읽어오던가 그쪽으로 저장을 할 수 있어요. 정수형이면 4바이트를 읽어올 거고 뭐 문자형이면 1바이트를 저장하고 1바이트를 읽어오고 즉 사이즈가 결정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동작이 안 돼요. 이것도 동작을 못합니다. VP 플러스 포인터 증가시키 포인터 감소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정수면은 포인트 증가할 때 넷만큼 증가하거든요. 주소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를 증가하지만 논리적으로는
메모리 주소상으로는 4만큼 증가해요. 정수일 경우에. 문자형일 경우는 1만큼 증가하고 더블일 경우는 8만큼 증가합니다. 구조체를 가르치는 포인터는 구조체 그 선언된 멤버들을 총합한 그 사이즈만큼 증가해요. 그러니까 그 사이즈를 모르니까 얘가 주소를 얼마를 증가시켜야 되는지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컴파일러에서 오류가 다 일어나요. 이거는 타입이 결정돼야만 그 메모리 주소상으로 증감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다 오류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먼저 내용을 액세스하려면 보이드 포인터를 캐스팅을 시켜야 됩니다. 이걸 인티저 포인터로 잡는다 라고 캐스팅을 한 다음에 그 내용을 액세스하면은 인티저로 이게 인티저가 가르치는 포인터니까 4바이트를 읽어오겠죠. 그걸 예를 들어서 더블 포인터로 캐스팅을 해가지고 VP를 내버리고 그 내용을 하면 8바이트를 읽어오든가 8바이트로 저장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캐스팅을 한 다음에 해야만 동작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처럼 가리키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곳의 대상물에 대한 타입이 결정되지 않아서 사이즈를 모르기 때문에 몇 바이트를 읽어올지 몇 바이트로 저장을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포인터, 이거를 보이드 포인터, 순수하게 주소만 저장 가능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예를 보면은 보이드 VP라는 함수에서 그 1차원 배열을 이렇게 잡고 보이드 포인터 하나 선언했어요. VP에다 배열의 주소를 넣어주는 건 틀리지 않아요. 맞게 동작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그 주소가 단지 주소만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주소 저장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다만 그걸 갖고 그냥 내용을 액세스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주소 저장해주고 이제 이렇게 주소 저장하는 거 이건 다 가능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그 주소가 가르치는 곳의 내용에다가 35 정수를 저장해라. 이럴 때 오류가 생긴다. 왜? VP가 가르치는 곳의 내용이 저장되는 게 정수일지 뭐 캐릭터일지 아직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제대로 동작하려면 int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야겠죠. 요 VP가 정수가 저장된 포인터다. 정수가 저장된 것을 가르치는 포인터다라는 걸 결정돼야 돼. 결정이 안 돼 있다. 이것도 그래서 오류가 나와요. 같은. 제대로 동작시키려면 먼저 VP를 인티저가 저장된 것을 가르치는 인티저 포인터다라는 것을 캐스팅한 다음에 그것의 내용 이렇게 해줘서 거기다가 35를 저장해라. 그러면 이게 인티저가 저장되는 곳이다라고 판단해서 저장이 가능합니다. 아까 얘기한 거랑 앞에서 얘기한 거랑 이제 똑같은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제 이 보이드 포인터인데 이 보이드 포인터 같은 걸 뭐 언제 쓸지 그거는 뭐 필요할 때 갖다 쓰고 뭐 쓸모가 있을지 이건 나중에 봐야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메인 함수의 인수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 좀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 메인 함수는 다 매개 변수가 없었어요. 다 보이드 형태의 메인 함수였죠. 그래서 뭐 하고 나서 return 1 뭐 해갖고 이제 int 메인하고 매개 변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메인 함수는 매개 변수가 없는 함수인가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메인 함수도 외부로부터 입력을 매개 변수로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딱 정해져 있어요. 2개의 매개 변수밖에 못 받습니다. 하나는 인티저 타입, 하나는 캐릭터 포인터 배열입니다. 포인터 배열과 그 인티저 요 2개만 매개 변수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은 이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잡아도 돼요. 그러니까 그 함수의 한쪽은 정수 타입이고 하나는 그 캐릭터 포인터예요. 캐릭터 포인터의 배열입니다. 그 배열을 잡는 거기 때문에 그 요 2개 타입은 이미 결정돼 있고 다른 거는 매개 변수 타입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요 2개를 쓰면서 인티저 타입과 캐릭터 포인터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매개 변수 이름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잡을 수 있는데 보통 argc, argv 이렇게 씁니다. argc는 뭐냐면 argument count 몇 개 인수의 개수를 의미하고 얘는 그 argument 포인터인데 그 어떤 스트링의 시작 주소들의 배열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포인터 어레이이기 때문에 문자열 배열이죠. 일종의 아까 앞에서 배운 요건 이제 문자열 배열, 스트링 배열이죠. 그래서 각 배열이 각 문자열의 시작 주소를 가르친다. 그래서 인수 전달하는 거에서 예를 들어서 myCopy라는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src 소스 데스티네이션 이렇게 적어줘서 명령문을 치는 경우, 이런 거 여러분들 이런 짓은 잘 안 하죠. 다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마우스 가지고 클릭해가 돌리고, 이런 커맨드 갖고 명령 시키는 거는 커맨드 창을 띄워 가지고 할 때 이제 이렇게 시켜야 됩니다. 내 프로그램 수행 파일명, 그다음에 그 수행 파일이 받아먹는 인수가 있을 경우에 이제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대개가 프로그램 명만 있지 이거는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메인 함수에 아기먼트가 필요 없었어요. 근데 인풋을 이렇게 명령문 라인에서 직접 받을 경우에는 메인 함수의 아기먼트를 가지고 그 매개 변수를 가지고 요것들을 받아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myCopy, source, destination 이런 명령문을 가지고 그 여러분 프로그램 동작을 시킨다 그러면 아기먼트 C는 즉 아기먼트 카운트는 3개가 들어갑니다. 즉 myCopy, 그다음에 source, destination 이게 3개의 그 스페이스 갖고 딱 띄어지는 요 하나하나 토큰이죠. 요 토큰이 하나하나씩 그 해서 개수가 3개다라고 이제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argv 이게 문자열 배열은 요게 다 문자열이에요. myCopy, src, dst 이게 다 문자열이죠. 그래서 myCopy를 시작하는 주소, src가 시작하는 주소, destination이 시작하는 주소에서 argv0가 요 myCopy라는 문자열을 가르치고, argv1은 src라는 문자열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argv2는 dst라는 문자열을 가르치는 시작 주소로 됩니다. 이런 형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걸 넘겨주면은 요 argv0 가지고 argv1, argv2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동작하면 돼요. 메인 함수에서. 그 다음에 argc도 필요하면 갖다 쓰고. 자, 그럼 예를 보면은 그래서 메인 함수에서 int argc 캐릭터 포인트 argv 해가지고 이제 명령문에 그 명령문하고 아기먼트 들어가는 게 몇 개 들어갈지 모르지만 for loop를 들어가면서 argc보다 작은 동안에 i를 하나씩 증가시키며 동작해라. 그래서 명령어 라인에서 그 i번째 있는 문자열은 argv입니다. 이게 이제 문자열 배열의 시작 주소니까 그 문자열을 찍어줘요. 그래서 명령어 라인 그 0번째 문자열은 뭐 0번째 문자열하고 뭘 찍고, 그 다음에 또 for loop 돌면서 명령어 라인 1번째 문자열 뭐 하고 또 찍어주고 이렇게 계속 for loop 돌아갑니다. argc 개수만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C는 프로그램 메인 디버그 요게 커맨드 프롬프트고 메인 아그 소스 데스트 이렇게 적어줄 때 명령어 라인 0번째는 메인 아그 요거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자열 소스, 두 번째 문자열 dst 하고 이렇게 찍어줘요. 알겠죠? 그래서 메인 함수도 사실은 그 매개 변수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많이 쓸 때도 있습니다. 커맨드 라인에 직접 외부에서 입력을 받아 먹을 때. 여러분들은 대개 입력을 그냥 스캔F를 통해서 받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 없었어요. 그러나 나는 스캔F를 안 받고 그냥 커맨드 라인에서 명령 내가 받을 입력을 적어줘라. 이렇게 되면 이제 메인 함수에서 그 매개 변수 argc와 argv를 가지고 여러분들 동작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메인 함수에서 이렇게 매개 변수를 받을 때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이제 프로그램 인수해주는 그런 동작이 있어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은 프로그램 아기먼트, 요건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를 공부하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건 제가 안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mile to kilometer.c라는 거에서 메인에서 int argc 뭐 캐릭터 포인트 이제 아기먼트 받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argc가 2가 아니면 틀렸다는 얘기죠. 항상 2개의 아기먼트를 가져라. 아기먼트 개수가 2개여야 된다. 자, 그래서 명령어 때릴 때 여기가 이제 프롬프트고 메인 arg 10 메인 arg라는 이제 execution 파일 이름이에요. 메인 arg 10 적어주면은 요건 이제 트니까 1을 해주고, 그다음에 요 argv1이 요게 argv0고 요게 argv1이죠.
요게 아그 V 제로고. 자, 그러니까 아그 V1을 A to F, ASCII to float로 바꿔주는 거예요. 요거 이제 아그 V1에 뭐가 들어오겠어요? 10이라는 스트링이 문자일이 들어와요. 그럼 요 10이라는 문자일을 정수로 바꾸는데 플로트로 바꿔줍니다. 10.0으로 바꿔주는 거죠. 10.0으로 바꾸면은 이제 마일 수가 마일이 나오죠. 그 마일을 그 1마일이 1.609km니까 그걸 곱해주면 킬로미터가 나오겠죠. 그래서 입력된 거리는 요 킬로미터 값, 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10을 집어넣어주면 16.090km입니다 하고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프로그램 짜면서 아그 C와 아그 V를 이렇게 이용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 구조체하고 포인터 쪽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